지금 해외에서 한국 아파트에 대한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살아본 사람들마다 말합니다. 한국 아파트가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었다고?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할 수가 있어? 보통 한국 아파트를 처음 보게 되면 다 똑같이 생겼네. 뭔가 차갑고 삭막해 보인다. 개성 없어 보이는 건물이다 등의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직접 안에 들어가 보고 경험해 보고 나면 반응은 완전히 달라진다는데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내부 인테리어, 생활에 편리한 각종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엘리베이터부터 쓰레기 처리까지 아파트 단지 안에서 편히 이용할 수 있으며 바닥은 따뜻하고 주변 생활 인프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촘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한국 아파트의 반전 매력에 빠진 외국인들의 실제 댓글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댓글 1. 아파트에 살 때는 정말 생기가 없어 보였는데 미국으로 돌아오고 나니 그리워지네요. 편리하고 바닥 난방도 좋고 위치도 최고예요. 개인적으로 북미 교외의 단독주택에서 사는 건 상상도 안 가는데 어차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는 도시 내 괜찮은 위치에 있는 타운하우스에 살고 있는데 접근성이나 편의성은 한국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돼요. GS25와 김치냉장고에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기억이 정말 그리워요. 댓글이 남편과 저는 평범한 원룸에서 3룸 패밀리 아파트로 이사해서 훨씬 행복해요. 드디어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었고 발코니 베란다 3개와 붙박이장이 생겼어요. 저희 아파트 메인 발코니에는 작은 수납 공간도 있어서 캐리어 4개를 숨겨둘 수 있었어요. 아파트 자체로는 개성이 부족해요. 무미건조하고 생기 없는 분위기. 하지만 제 취향인 오가닉 모던으로 꾸미고 있어요. 중간 크기의 식물과 나무를 많이 심었고 500만 달러 보증금을 회수하면 더 큰 나무를 들여올 거예요. 천연 소재를 많이 사용해서 무미건조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파트가 훨씬 좋아 보여요. 다른 모든 건 보너스예요. 심지어 제 학생들이 같은 동네, 같은 건물에 산다는 사실도요. 4학년 학생 중 한 명이 제 이웃이에요. 저는 콘크리트 숲에 살면서도 엘리베이터가 느리게 움직이는 것도 괜찮아요. 모든 창문에서 나무가 보이고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라 매일 갱단 폭력을 당하거나 잘못된 공동체에서 강도를 당하지 않는 곳은 꿈만 같아요. 4년 동안 총소리도 듣지 않고 누군가 집이나 차에 침입할까봐 겁먹지 않고 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고 제 긍정적인 태도의 이유인 것 같아요. 댓글 3. 저희는 5년도 채 안 된 넓은 단지에 살고 있어요.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있다면 정말 좋아요. 넓은 놀이터가 3개나 있고 자연도 풍부하고 모든 차량과 배달 차량이 지하로 다니기 때문에 교통체증도 없고 유치원도 같은 단지에 있어서 딸아이가 항상 반 친구들을 만나러 가요. 커뮤니티 센터 카페 옆에는 비 오는 날을 대비한 키즈룸이 있고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저렴하고 재밌는 활동들 독서 클럽, 영어 미술 헬스장, 발레 등도 학원보다 훨씬 저렴해요. 아, 그리고 거실 관제센터에서 모든 놀이터의 CCTV를 확인할 수 있어요. 댓글 4. 저는 여러 곳에서 살아봤는데 대부분 아주 작은 원룸이었어요. 하지만 몇 달 동안 넓은 3베드룸 아파트에 살았는데 솔직히 제가 살아본 어떤 집보다 더 마음에 들어요. 방들 사이에 프라이버시가 충분히 확보되었고 주방 크기도 딱 적당했고 청소도 번거롭지 않을 만큼 작았어요. 같은 지역의 오래된 3베드룸 아파트도 자주 가봤는데 다른 어떤 주택 유형보다 훨씬 더 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단독주택이나 한옥 스타일도 괜찮을 것 같지만요. 댓글로 저는 대가족이 묵는 큰 아파트에 한 번만 가봤습니다. 사실 꽤 괜찮았어요. 전망이 정말 멋졌고 10층에 있어서 산과 도시가 모두 내려다 보였어요. 그리고 꽤 넓게 느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 더 가까워지지 못한 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잔디를 깎고 깔끔하게 정돈된 마당은 우리 시대의 가장 어리석은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나무와 자연이 있는 집에서 발로풀과 흙을 느낄 수 있는 곳이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아파트의 좋은 점은 젊은 독신자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마 더 좋은 아파트를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혼자 살기에 적당한 작고 기본적인 아파트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독신이고 돈이 많지 않지만 혼자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댓글 6. 제가 미국 아파트로 가져가고 싶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나무나 타일로 되어 있어서 좋았어요. 다행히 미국에 있는 새 아파트는
온통 나무 라미네이트로 되어 있었지만 약혼자가 봤던 집들은 대부분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발장 입구, 난방 바닥, 마을 전체가 타일이고 배수구가 있어서 청소가 훨씬 편해요. 스키패드 입력 및 비디오 도어벨이 특히 최근 건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좀 더 독특한 아파트는 정말 그리워요. 대학교 때 1800년대 호텔로 개조된 하숙집에서 아파트로 개조된 곳에서 살았는데 정말 멋지고 멋졌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살았던 어느 곳보다 관리비 등 여러 문제가 많았어요. 댓글 7. 저는 고시원부터 단독주택까지 거의 모든 곳에서 살아봤고, 물론 모든 곳의 장단점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에서 아파트에 살아본 적은 없지만, 하지만 살아본 친구나 연인은 많았습니다. 저는 100% 미국 아파트보다 오피스텔 아파트 생활을 선택할 겁니다. 한국 단지는 확실히 개성이 부족하지만 미국 아파트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편리하면서도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백지 상태입니다. 댓글 8. 한국에서 10년 넘게 살면서 여러 형태의 집에 살아봤고 지금은 전형적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요. 공간이 넓은 것도 마음에 들고 택배 받는 게 정말 편해요. 주변에 공원이나 기본 쇼핑할 곳도 도보로 갈 수 있고요. 북미 교회에서 살던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아파트에 살면 모든 게 체계적으로 관리되니까 그게 참 편할 때가 있어요. 특히 아이를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 보내는 것도 훨씬 수월하니까 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를 선호하는지 확실히 이해돼요. 댓글 9. 좋든 싫든 한국에서 아파트는 가장 적합한 주거 형태야. 가용한 땅이 매우 적고 인구 밀도는 세계 3위 수준이지. 중국의 5배, 일본의 2배, 인도의 1.3배에 달할 정도야. 단독주택, 빌라, 타운하우스를 계속 짓는 건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 지형적으로도 현실적이지 않아. 국토의 70%가 산지라서 넓은 평지를 확보해 대규모 단독주택 단지를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미국, 캐나다, 호주, 남아공 등 넓은 잔디마당이 있는 대형 단독주택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이걸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게다가 그런 집들은 탄소 배출량도 어마어마하고 북미처럼 외곽에서 도심까지 매일 차로 오가는 구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스를 써서 유지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야. 반면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도시를 구성했고 그 덕분에 지금처럼 훌륭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가능했던 거지. 이때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건 한국에서 가장 익숙한 형태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반응이었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말하는 어파트먼트는 꼭 이런 형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 빌라, 원룸, 고시원까지도 그들에겐 전부 아파트처럼 보이고 실제로 이런 다양한 공간에서 살아본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한국의 소형 주거 공간에서도 직접 살아본 외국인들의 진짜 반응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1. 저는 한국 아파트를 정말 좋아했어요. 1년 동안 살았는데 제가 살았던 아파트는 문이 있었고 제가 묵었던 원룸은 완벽했고 저렴했고 큰 창문이 있었어요. 공과금도 꽤 저렴했고 집주인과 소통하기도 쉬웠어요. 저는 한국어를 아주 조금밖에 모릅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 살았던 경험이었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그리워요. 댓글 2. 지금은 스튜디오에 살고 있어요. 공간이 작아도 괜찮아요. 저 혼자라서 솔직히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주방이 그리워요. 핫플레이트랑 전자레인지밖에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에요. 욕실은 제가 아는 다른 곳보다 넓어서 정말 감사하고 새 에어컨을 사고 나서는 훨씬 더 편안해졌어요. 부산은 아직 8월도 안 됐는데 에어컨 없이는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예요. 청소는 충분히 쉽고 몇 가지는 다시 꾸미거나 바꿔야 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큰 장점은 직장 덕분에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교사 월급 44,000달러를 받아도 집세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워요. 음식이나 식료품을 사야 할 곳이면 어디든 걸어갈 수 있고 그 외에는 버스나 지하철을 탈 수 있어서 좋습니다. 댓글 3. 저는 서울 외곽에 있는 방 1개짜리 신축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작지만 정말 마음에 들어요. 1층에는 펍, 코인 세탁소, 피자 가게, 미용실, 현대 대리점, 마사지 가게가 있어요. 버스 정류장은 한 블록 떨어져 있고 주변에는
수많은 레스토랑과 상점들이 있어요. 저도 샌프란시스코에서 자랐기 때문에 도시 사람입니다. 아파트 건물도 소음도 전혀 신경 안 쓰입니다. 대학 시절에는 전형적인 미국 교회 아파트 단지에 살았는데 넓은 공간, 수영장, 헬스장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용해서 어디든 차를 몰고 가야 하는 게 싫었습니다. 댓글사. 저와 제 가족 아내, 아이셋, 그리고 저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시어머니 댁에서 지냈습니다. 방 하나짜리 작은 집이었는데 거기서 계속 살려면 방이 3개나 4개는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정말 좋았어요. 근처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정말 많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같은 단지에 있어서 정말 편리했어요. 근처에 개울과 산책로가 있는 공원도 있었는데 그 길은 약 2km 떨어진 호수공원과 쇼핑몰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행사가 열렸어요. 정말 즐거웠어요. 미국 교회보다 100배는 더 좋았어요. 이렇게 오늘은 외국인들이 경험한 한국 아파트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는데요. 한국 아파트 단지 구조, 편의 시설, 보안, 관리 시스템까지 실제로 살아본 사람들은 대부분 높은 만족을 보인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해외에서 한국 아파트에 반응이 쏟아지는 이유,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한국 이슈모아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